극심한 복통과 구토, 구역질,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리통. 심각한 생리통은 자궁이 아프다는 경고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임기 여성 60%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통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도 생리통으로 인해 병원을 드나드는 여성들은 극히 드뭅니다. 아랫배를 그냥 쥐어 잡고 이렇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모든 자궁뿐 아니고 창자가 다 아래로 내려와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아프고 심했죠.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등 심각한 여성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생리통. 하지만 이 생리통을 피할 수 없는 여성의 숙명처럼 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 어머니들 살던 시대에서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다. 이건 여자로서 감내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치료를 갖다 못하던 것 의사들하고 상담하면 쉽게 상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신체가 느끼는 모든 통증엔 이유는 있어도 숙명은 없는 법.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 지금 자궁이 보내는 적색 경고에 주목할 때입니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 때문에, 이 생리로 인한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가임기 여성의 무려 60%가 이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병으로 인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여성들이 그냥 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 생리 기간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단순 통증에서만 그치면 좋겠지만 그 통증을 뛰어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상생활에 전혀 안 된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도 생리통 앓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한 분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아프고 옆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도 뭐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리통 참고 계십니까?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왜 참으시면 안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궁은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기관이자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궁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부인과 김기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궁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이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고 해도 이 생리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출산 이후의 삶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네. 왜 아이 낳고 나면 괜찮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오히려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고.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생리통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왜 생기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 위쪽에 있는 게 이 난소의 죽이고 네. 위쪽에 있는 게 자궁 내막의 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난소에서 이 난포 호르몬이 생성돼 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궁 내막이 자라고 네. 그다음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같이 분비가 돼 가지고 예. 네. 자궁 내막이 비유하게 됩니다. 예.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러다가 황체 호르몬과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스탑이 되면은 네. 자궁 내막이 부스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생리입니다. 예. 네. 이 시기에 예.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네. 이 자궁을 갖다 수축시키는 역할도 하고 음. 자궁 내 근육층에서 혈류를 감소시켜 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빈혈 현상을 일으키고 네. 또 골반 내 신경에 자극을 줘 가지고 네. 아주 과도하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본인이 느끼지 못할지언정 약간의 생리통은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성의 삶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여자 아무나 못할 것 잘해주셔야 돼요. 같아요. 그래서 이 예. 통증 때문에
그 생리 기간에 진통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많게는 뭐 5달, 6달까지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라도 드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안 드시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여대생 3명 중에 1명은 생리통이 있어도 약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희 씨는 이런 분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왜 안 먹는지? 이해가 되죠. 보통 이제 여성들이 생리를 시작하면 보통 한 40년은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 생리통 때문에 약을 40년을 먹어야 되냐? 굉장히 고민되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약을 40년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드시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들은 진통제를 먹으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예. 이 요즘은 진통제들이 잘 개발돼 가지고 네.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을 갖다 억제하는 네. 이런 진통제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네.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약들이 예. 6시간 지속되는 약이라면 예. 네. 하루에 4번 먹어야 되고 예. 8시간 지속되는 약이라면 예. 하루에 3번 먹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생리통이 있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리통이 끝나기까지 예.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루쯤 먹어주는 게 꽤 좋습니다. 오래 먹어야 되네요. 근데 일반적인 여성들은 예. 생리통이 있을 때 약을 하나, 2알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40년 동안 약을 먹는다 하지만 매일 먹는 게 아니고 네. 생리 있을 때만 먹기 때문에 예. 좀 관계는 없고요. 내성 안 생기는 거죠. 내성 생기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네. 이런 진통제로서 조절이 안 될 때는 네. 우리가 다시 피임약을 잡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이요? 예. 피임약이 효과가 좋은가 봐요? 피임약은 예. 임신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네, 네. 요즘은 좋은 피임약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 약으로 인해서 이 생리통도 줄여주고 생리양도 줄여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은 예, 예. 이 장기간 복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를 비교해 보면은 예.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예. 난소암이 발생해 있어 가지고 예.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에서는 이 발생률이 훨씬 떨어지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에 좀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 산부인과의 문턱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하면은 보통 아이를 낳으러 가는 곳 아니면 임신을 준비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의사 아빠로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딸아이가 생리통이 있을 때 제가 손을 잡고 산부인과를 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도 의사긴 하지만 네.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생리통이 뭔지 설명을 듣고 진통제도 처방을 받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산부인과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좋은 습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네.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네. 서구나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자아이들이 이 초경을 맞으면 부모들이 손을 잡고 산부인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생리통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생리통이 어떤 큰 병의 증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자궁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생리통, 네. 자궁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생기는 생리통 이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초경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주 어린 애들한테서는 거진 대부분 다 자궁에 어떤 이상이 없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리통이 지속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은 생리통이 일반적으로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아기를 키우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생리통이 생깁니다. 예.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자궁에서 이 자궁벽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병이라면 좀 뭐 하지만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생리통이 오는 경우가 거진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말이 속설이 아니네요. 그냥 문제가 없는 생리통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없어진다는 말이요? 출산을 하면 왜 없어지느냐? 네.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으면은 네. 자궁이 늘어나고 커지고 네. 그다음 자궁 경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자궁 내막 안에 있는 생리혈이 예. 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러죠. 아. 그런데 출산을 하지 않는 어린 예. 애들은 네. 자궁이 아직까지 성숙이 안 돼 있고 네. 네. 또 자궁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애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궁에 오래 고유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생리통이 많아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이 있는 그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생리통이 어떤 질환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네. 가장 크게 대변해 보면은 자궁 근정,
자궁 선근증, 선근증. 그리고 자궁 내막종, 뭐 내막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자궁이 있으면은 네. 이 자궁은 하나의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근육에서 생기는 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혹을 갖다 이룹니다. 이 혹이 이 표면에 가까이 있는 경우, 근육층 내에 있는 경우, 예. 자궁 내막 안에 있는 경우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혹이 아주 커지면은 생리 있을 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량이 많고 네. 또 이 혹이 커지면은 네. 골반 내부에 있는 다른 장기들을 갖다가 누르게 누르기도 된다 그러죠. 하고, 예. 그래서 방광을 누르면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질 거고 아하. 네. 장을 누르면은 예. 변비라든가 네. 장에 이상이 올 거고 예. 또 골반에 있는 신경을 누른다면 예. 또 여러 가지 골반의 신경에 누르는 그게 따라서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자궁 근종하면 혹이다 이렇게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자궁 내막증은 뭔가요? 자궁 내막증은 네. 자궁 내막 조직이 네.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바깥에 가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림을 보면서 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자궁 내막이 있으면 이 자궁 내막에서 생리를 하겠다 그렇죠. 예. 생리를 하면 생리혈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는 빠져나오고 일부는 난간을 통해 가지고 복강 내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난소라든가 네. 또는 자궁벽 또는 골반 이런 네. 데 자궁 내막이 붙어가지고 네. 네. 거기서 달달이 한 번씩 생리를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에서 생리를 하는 경우는 내막 자궁혈이 네. 자궁 경부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복강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 혈액이 나갈 빠져나올 데가 데가 없잖아. 없으니까 예, 예. 네.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예. 하는 혹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자궁하고 가까운 기관들, 예. 그러니까 자궁 바로 뒤에는 또 이 직장이 있습니다. 네. 직장벽 네. 또는 앞에는 방광이 있으니까 방광벽 네. 이런 데 붙어가지고 작용을 해가지고 예. 이 혹이 점차적으로 커가지고 혹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네네. 자궁 내막증은 이제 알겠는데 자궁 선근증 교수님 이건 또 뭔가요? 예, 자궁 선근증은 예. 정상적으로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조직이 예. 자궁 근육층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근육 안으로. 예, 파고 들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층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자궁 근육 안에서 네. 생리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생리통이 아주 심하고 생리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예. 근데 자궁 근종은 그 경계가 명확한데 네. 그림에서 보듯이 자궁 선근증은 네.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디퓨즈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예,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아까 그 통계 말씀을 드리면서 4년 새에 자궁 내막증이 50%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갑자기 저런 무서운 병, 자궁 내막증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네. 결혼을 늦게 하고 예. 출산을 갖다가 적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 게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음. 결혼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면은 네. 자궁 경부가 열려가지고 예. 생리를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올 건데 네.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네. 자궁 경부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난간을 통해서 복강 내로 자궁혈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도 늦은 출산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궁 질환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생리통을 방치했다가 수술까지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어렵게 화면으로 모셔봤습니다. 아유, 야, 참지 말고 약 먹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각종 드라마와 CF에서 우스운 소재로 쓰이는 여성 생리통. 하지만 결코 생리통은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길 증상이 아니다. 바로 생리통은 지금 자궁 건강이 위험하다는 적신호이기 때문인데 생리통은 자궁 내막 내 프로스타글란딘이란 물질의 증가로 인해 생기는 증상. 복통은 물론 구역질과 구토에 심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여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생리통은 불임을 초래하는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등 수많은 여성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교 때 또 생리 불순이 워낙 있었어가지고 그냥 계속 줬었거든요. 부산에 사는 김현정 씨. 한 달에 한 번 생리통이 있는 날이면 꼼짝없이 집에만 있다.
직장인이라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결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김현정 씨. 자신의 밥은 물론이고 가족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이지 못하는 그녀는 생리통이 찾아오면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누워 있기도 쉽지 않은 그녀.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에 그마저도 겁이 나지만 결국 참다 못해 진통제를 꺼내는 그녀. 하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생리통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 진통제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5달? 그 정도 먹어. 허리가 끊어지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기 낳을 때만큼의 그 또 다른 고통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생리통이 심한 이유를 찾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김현정 씨. 정확한 검진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해 보는데 왼쪽 난소에 작은 혹이 발견됐다. 지금 왼쪽 난소가 조금 커져는 있어도 이 혹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그 대신에 3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 난소에 있는 혹이 점차적으로 커지느냐 그냥 그대로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검사 결과 김현정 씨는 앞으로 꾸준한 검사를 통해 왼쪽 난소의 혹이 커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생리통이 심하면은 우리가 또 치료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자궁 검진 대상자라고 그 우편이 날라와도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제가 있었던 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난소가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더 커져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되게 개운하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서 이 난소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이제 제 몸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앉으세요. 얼마 전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받은 이은지 씨. 또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4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하고 또다시 혹이 생겨 재수술을 했다. 이런 이 혹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아주 드물게 또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2012년도에 수술했으면 4년 만에 또 생겼다거든요. 자궁근종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자궁근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근종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궁근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번 자궁근종이 생겨서 이번 수술하면서는 자궁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환자가 자궁을 갖다 보존하기를 강력하게 원해가지고 좀 무리를 해가면서 자궁을 보존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3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한 뒤로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은 이은지 씨. 이번엔 정말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과 고민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빠른 대처로 생리량이 늘자 비교적 빨리 병원을 찾아 많은 도움이 됐다. 좀 놀랬고 CT도 찍고 검사가 좀 많았거든요. 그때는 조금 걱정되고 그랬었어요. 평소 때 조금 자궁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좀 할 때마다 통증이 좀 있고 그게 너무 심하면 왜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리량이 좀 많고 통증이 있었고 약간 그 생리 하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지금은 이렇게 산부인과 가는 것도 검진 받는 것도 자연스럽긴 한데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 하면 뭐 아기 낳으러 가는 곳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 검사 받으면 뭐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 받고 나니까 얼른 가서 검사하라고 그런 얘기 해주고. 병원을 일찍 찾지 않았던 것이 후회로 남는다는 그녀.
또다시 자궁근종이 재발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자궁근종 수술 이후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조금자 씨. 수술했다 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는 내가 이제 호르몬 약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연세가 지금 폐경기 되는 연세고 폐경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로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지 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궁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궁은 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하면서 자궁만 드러내지 난소는 보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폐경기가 돼가지고 난소를 보존해가지고 그 난소가 기능을 할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나이가 폐경이 돼가지고 그 난소가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폐경기를 접어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애가 3명인데 늦둥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41이 하나 낳았는데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좀 있었는지 모르고 조그만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가 커지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근종이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많이 커져가지고 허리가 이제 뭐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든가 이제 배가 아픈다든가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일을 좀 못하다 잘 막 힘든 일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생리할 때마다 좀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좀 불편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극심한 생리통과 생리불순, 갑자기 늘어나는 생리량은 여성의 자궁 건강에 이상 신호를 알리는 것. 때문에 병원에 즉각 찾아와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중에서도 미혼 여성이 사실 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으신 것도 아닌데 지금 자궁 질환이 있으셔서 수술을 지금 벌써 2차례나 받으셨어요. 이게 결혼이나 뭐 임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자궁 근종은 결혼과 임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궁 근종이 자꾸 생겨진다 그렇죠. 왜 자궁 근종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 안 되는 폐경기가 되면은 자궁 근종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면은 자궁 근종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임신 때는 여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 중에는 수술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궁금한데 그 화면에 보신 분은 아까 나오신 분은 재수술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궁 근종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머니 수술 안 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나 둘 안 해. 그 나중에 있다가 확 다 덜 내붓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교수님? 놔둬도 돼요? 이 자궁 근종은 암은 아닙니다. 근데 암으로 변해가는 빈도가 1000명 중에 한두 명으로 아주 적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 1000명이 한두 명이면 암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 빈도가 적기 때문에 암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 자궁 근종은 거진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생리량이 많다든가 생리통이 심하다든가 하는 경우 또는 자궁 근종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하라고 권합니다. 자궁 근종하면 그냥 어떤 그냥 질병명 같지만 내 몸에 그러니까 내 자궁에 혹이 있어 하면은 덜컥 겁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 방법을 거치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궁 근종도 점차적으로 젊은 여자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수술을 안 하고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데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 약물로서 치료할 수는 없을까? 그럼 좋던데. 아니면 또 달달이 한 번씩 호르몬 억제제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는 건 어떨까? 했지만은 다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또 수술을 안 하고 그 자궁 근종으로 가는 혈관을 갖다 막아가지고 자궁 근종을 갖다가 어떻게 없애버릴까?
또는 자궁 근종에다가 전극을 꼽아가지고 네. 전기로서 용해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네, 네. 예. 또 복부에서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네. 자궁 근종을 없앨 수는 없을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수술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갖다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병원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산부인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앞서 그 자궁 내막증 환자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늘어나기도 늘어나고 그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궁 내막증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교수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임신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임신이 안 되는 여자들의 3분의 1이 음. 자궁 내막증 때문에 임신이 안 됩니다. 왜 3분의 1이나요? 예, 3분의 1이. 그래서 불임의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 자궁 내막증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은 주위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네. 그래서 난관이나 난소 이런 조직들을 갖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네. 임신이 안 되고 또 자궁 내막증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네. 임신을 방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아기를 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자궁 내막증이 좀 줄어듭니다. 임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그 본인의 자궁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네.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산전 검사라도 최소한은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우리 몸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먼 곳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장, 네. 폐 이런 데까지. 네. 그런 데까지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자궁 내막 조직이 예. 폐라든가 네. 장이라든가 이런 데 예. 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폐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으면은 네. 달달이 한 번씩 폐에서 생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폐에다가 물이 차고 폐에서 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그러면? 나게 되겠다 그렇죠. 예. 만약에 방광에 이런 조직이 가 있다면 예. 네. 달달이 한 번씩 혈류가 나오겠다 그렇죠. 어, 장에서 이런 게 있다면은 네. 생리할 때마다 대변으로 피가 나오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군요.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은 네.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궁 내막 조직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네. 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 있으면 네. 장을 잘라내면 된다 그렇죠. 근데 말이 장을 그렇게까지? 잘라내는 거지 예, 그게 예. 심한 치료가 되진다. 예.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약물 치료로서 네. 그런 것 갖다 없애려고 많이 예. 노력을 하고 또 그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상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신호는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네.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씩은 의심을 해보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은 어떨지가 참 궁금해요. 여성 호르몬도 많이 줄었고 배란도 되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럼 이 그렇죠. 시기에는 그냥 산부인과에 안 가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폐경 후에 적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근데 자궁 근종 말고도 자궁에 생길 수 있는 암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폐경이라고 해서 안심을 절대로 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떤 거 조심해 보셔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폐경이 되는 나이가 한 50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곧 100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느냐 아주 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일단은 이 여자들 입장으로서는 생리가 없어지면 나는 모든 게 다 편할 거다, 후리할 거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되지만은 예. 생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홍조 증상, 네. 주무시다가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 몸이 뜨거워진다 그렇죠? 예. 뜨거워지면은 그 뜨거워지는 걸 갖다 보상하기 위해서 몸에서 땀을 흘려가지고 예. 네. 체온을 낮춘다 그렇죠? 예, 예. 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면 추워진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때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은 이불을 걷어 찼다가 예. 또 추우면 또 이불 다시 덮고 예. 네. 옆에 자고 있는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예, 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 남편은 잠만 잘 자는구나 싶고 원망스럽고 예. 이런 문제가 있어집니다. 갱년기 증상. 갱년기 증상. 예.
조금 더 지나면은 기노생식기계의 예. 위축이 와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예. 좀 더 지나면은 근골격계에도 이상이 와가지고 네. 약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 네. 이런 증상이 있어집니다.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의 결핍 그 문제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암에 대한 문제인데 여자들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다 잘 호발되는 연령이 예. 50대 이후 60대 이때 잘 호발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모든 여자들이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 병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폐경기 이후에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이 여성 호르몬을 갖다 받아 먹는 사람들은 불과 20%가 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폐경 이후에 자궁을 적출하신 분이랑 아니면 자궁이 있는 분이랑 어떤 또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폐경이 되기 전에는 네. 자궁을 적출하면서 난소를 보존해 줍니다. 네. 난소를 보존해 주어야 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가 편해집니다. 네.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난소가 필요가 없다. 기능을 안 하니까. 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난소암만 생기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술할 경우에는 난소를 다 같이 드러냅니다. 네. 근데 자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폐경기 여성들한테 먹는 약이 호르몬 약입니다. 네. 네. 자궁이 있는 사람들한테 먹는 호르몬 약을 먹이면은 생리가 있고 출혈이 있겠다 그렇죠. 네. 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자궁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겠다 그렇죠. 네. 이 여러 가지 조사상으로 봐서 자궁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먹는 호르몬 약이 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게 판명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르몬제를 언급해 주셔서 생각이 난 게 왜 이 호르몬제를 유방암 때문에 드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예,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예. 이게 자궁이랑 이제 그 유방은 반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호르몬 약과 이 여성들의 질환에 대해서 네. 2002년도에 미국에서 WHI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네. 대조군과 약을 먹은 군을 한 7,000명 정도로 갖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나온 결론이 예. 이 약의 효과는 참 좋다. 네. 그런데 다른 유방암이라든가 예.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쓰는데 5년만 쓰도록 하자. 너무 많이 쓰는 건 안 좋다. 네. 이런 네. 식으로 결론을 냈고 네. 거기서 그 자료들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다 배포를 갖다 했더랬습니다. 예. 그때 전부 다 그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봤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이 그때 사용됐던 그때 들어왔던 그 집단의 평균 연령이 62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연령이 높았고 예. 네. 또 미국 사람들의 여성들의 그 나이에 체형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나이 체형이 다릅니다. 많이 뚱뚱하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뚱뚱하고 네, 네, 네. 유방도 엄청나게 크고 이렇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방암에 대한 문제도 예.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과 예. 그네들의 유방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네들이 유방암 발생 빈도하고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빈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예. 그네들은 여러 가지 대조를 해가지고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식으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네.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많이 걸리듯이 예. 이 호르몬 약을 먹는 사람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받아들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생리통 또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생리통을 없애기 위해 먹는 진통제는 생리 시작 1, 2일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할 땐 약효 지속 시간에 맞춰 다시 약을 먹어야 통증이 줄어드는데요. 내성이 없어 꾸준히 복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생리통을 줄이려면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한데요. 육류와 피자, 치킨, 햄버거 등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 경우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이 시기만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해조류, 생선, 콩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을 챙겨 먹고 술과 초콜릿, 카페인 등 자극성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에서 대표적인 약초로 꼽히는 캐모마일은 생리통 예방에 특히 좋은 허브차죠. 가벼운 날갯짓으로 고관절 주변을 풀어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따라하기 쉬운 생리통에 좋은 요가 자세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정지 1분. 자, 왼 다리를 오른 무릎에 접었어요. 자, 양손이 위에서 각지를 낍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 가까이 당겨봅니다. 자, 그대로 오른 다리를 쭉 뻗었어요. 양손이 닿아 있는 부분 잡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방향으로 당겨보세요. 네, 약을 복용하는 방법부터 생리통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요가 동작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약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하수오나 뭐 석류 같은 거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괜찮은가요? 혹시 이거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이 여자들은 예.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고 의사 이야기보다도 예. 아파트 옆집 옆집 아줌마 아줌마. 이야기를 갖다 더 많이 중요하죠. 심도 있게 반장 듣고 아줌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의사가 예. 자기 와이프를 갖다 잘 쉽게 설득하고 자기 와이프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면은 네.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이 불가능하죠. 되지요. 불가능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콩이라든가 예. 석류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성 호르몬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네. 다른 식품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 여성 호르몬 함유 가지고 네. 치료약으로서 사용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치료로서 사용될 정도의 이 약이라면 그 분량이라면 콩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고 네. 석류 액기스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네. 만약에 그게 진짜 효과 있는 약이라면은 네. 정부에서 그 약을 갖다가 의료보험가에 등록시켜 가지고 네. 일부는 정부에서 부담하겠다. 그랬죠. 전문의약품으로 써야죠. 전문의약으로 쓰겠다. 그렇죠. 아, 그랬죠. 제가 잘못했네요. 질문드린 적. 그래서 그런 약들은 듣기는 좋은데 예. 그냥 재미로 잡수시고 음. 실질적으로는 이 약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는 네.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뭐 석류 같은 건 많이 챙겨 드셔도 좋겠죠? 예. 나쁜 건 없으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12살 된 여학생들한테서 네.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갖다가 놔주고 있습니다. 오, 예. 결혼을 하기 전에도 임신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해가지고 네.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임기 열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쉽게 병원으로 올 수가 있고 또 자주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폐경이 되면은 나는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은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시대다 그렇죠. 예.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병원을 갖다 방문해가지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상담을 하고 또 상담하고 난 다음에 또 안심이 되고 네. 이런 식의 생활을 갖다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질병은 조기 발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리통, 그냥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우리 자궁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산부인과를 좀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더 이상 임신과 출산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폐경 이후의 여성에도 본인의 자궁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부인과 방문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궁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부인과 김기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